유럽에선 순했던 장미가 한국에만 오면 가시괴물이 되는 이유. 우리가 사랑하는 현대 장미의 고향, 저 멀리 서유럽을 떠올려 봅니다. 겨울에는 얼음이 잘 얼지 않고 한여름에도 30도를 넘는 일이 드문 곳, 그곳은 장미에게 있어 평화의 땅입니다. 그 온화한 해양성 기후 속에서 장미는 굳이 에너지를 낭비하며 거칠게 자신을 무장할 필요가 없었죠. 그저 우아한 꽃과 단정한 수영을 뽐내며 온실 속 화초처럼 곱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귀족 장미가 바다를 건너와 이 땅 한반도에 뿌리를 내리는 순간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대륙 기후와 해양 기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곳,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의 극과 극을 오가는 험악한 날씨는 장미에게 생존을 건 전쟁을 선포합니다. 서유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극단적인 환경 변화는 장미의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우아했던 줄기는 생존을 위해 덩굴처럼 솟구치는 거친 수영으로 변하고, 강렬한 자외선과 큰 일교차는 꽃의 색상과 화형마저 미묘하게 비틀어 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끈했던 줄기에는 어느새 살벌하고 날카로운 가시들이 빽빽하게 돋아나기 시작하죠. 도대체 무엇이 유럽의 귀부인 같던 장미를 이토록 거친 야생의 전사로 돌변하게 만든 걸까요? 왜 한국의 장미는 유독 더 날카롭고 강인해져야만 했을까요? 이 미스터리한 변화의 비밀을 풀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한반도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거대한 바람의 길, 몬순을 이해해야 합니다. 몬순이란 간단히 말해 거대한 대륙과 광활한 바다 사이에 온도 차이가 만들어내는 바람의 대동맥입니다. 그 원리는 거대한 숨쉬기와 같습니다. 여름이 되면 뜨겁게 달궈진 대륙이 북태평양의 습하고 뜨거운 숨결을 빨아들여 한반도를 찜통으로 만들고, 반대로 겨울이 되면 차갑게 식은 대륙이 시베리아의 건조하고 매서운 한기를 바다 쪽으로 뱉어냅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끝이자 태평양의 시작점인 한국은 바로 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거대한 바람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열대와 한대, 양극단의 기후를 모두 견뎌내야 하는 한국의 몬순 기후. 이 피할 수 없는 바람의 길목에서 장미의 처절한 생존 드라마는 시작됩니다. 한편 현대 장미의 고향, 저 멀리 서유럽은 사뭇 다릅니다. 그곳은 한여름에도 기온이 30도를 넘는 일이 드물고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내리는 온화하고 안정적인 기후를 자랑합니다. 그 평화로운 환경에서 장미는 굳이 에너지를 써가며 거칠고 무거운 가시 갑옷을 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온실 속 화초처럼 곱게 자란 유럽의 장미가 이 거칠고 격변하는 한국의 몬순 기후와 마주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는 식물학, 유전학 그리고 기후학의 관점에서 장미가 이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벌이는 치열하고 정교한 생존의 드라마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우리가 그저 심술이나 단순한 방어막 정도로 치부해왔던 그들의 날카로운 가시에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식물학적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엄밀히 말해 장미에는 가시가 없습니다. 장미의 가시는 해부학적으로 뼈가 아닌 피부입니다. 진정한 가시는 줄기의 관다발, 즉 식물의 뼈대와 연결된 조직입니다. 하지만 장미의 그것은 표피와 그 아래 기본 조직이 융기하여 만들어진 피침입니다. 이 미세한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관다발이 없다는 것은 피침이 식물의 전체적인 구조 계획에 구속받지 않고 국소적인 환경 자극에 따라 자유자재로 생겨나거나 사라질 수 있는 표현형 가소성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즉, 장미는 상황에 따라 갑옷을 입을 수도 벗을 수도 있는 유연한 전략가인 셈이죠. 최근 유전체 연구는 이 피침의 형성에 에로지라는 유전자가 관여함을 밝혀냈습니다. 이 유전자는 세포 분열 호르몬인 사이토키닌을 활성화하는데 놀랍게도 이 경로는 가뭄이나 수분 스트레스 신호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미가 환경 변화를 감지하는 순간 유전적 스위치가 켜지며 가시라는 기관을 만들어낸다는 분자생물학적 증거입니다.
이 유전적 스위치를 켜는 가장 강력한 방아쇠는 바로 기후입니다. 현대 장미의 고향, 서유럽은 연중 습도가 고르고 여름에도 30도를 넘는 일이 드문 안정의 땅입니다. 이곳에서 장미의 호르몬 균형은 평화를 유지하며 가시는 최소한의 기본값으로만 발현됩니다. 반면 한국은 장미에게 극한의 시련을 선사합니다. 3월부터 5월, 한국의 봄은 극심한 봄 가뭄과 강한 바람으로 갓 피어난 새순을 위협합니다. 이어지는 여름은 덥고 습한 몬순과 함께 대기가 식물의 수분을 빨아들이는 힘인 증기압차가 급격히 치솟는 환경입니다. 이러한 한반도의 격변하는 기후 속에서 유럽 출신 장미들은 생존을 위해 자신의 형제를 송두리째 바꾸는 적응을 시작합니다. 특히 한국의 장마철 과습한 환경은 장미에게 아주 강력하고 원초적인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바로 내가 지금 경쟁이 치열한 열대우림이나 덤불 숲속에 있다는 오해입니다. 뿌리 가득 넘쳐나는 물을 감지한 장미는 생존 본능을 발동시킵니다. 울창한 숲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변 식물들보다 빨리 더 높이 올라가 햇빛을 차지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햇빛을 봐야 잎 뒷면의 기공을 통해서 뿌리에 가득 차 있는 물을 줄기로 퍼올린 뒤 공기 중으로 방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미는 도장지라 불리는 거대한 줄기를 쏘아 올립니다. 이때 돋아나는 수많은 가시는 단순한 방어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끄러운 나무나 바위를 타고 오르기 위한 등반용 갈고리입니다. 과습하면 할수록 장미는 이곳을 탈출해야 할 정글로 인식하고 가시를 무수히 만들어내어 더 위로 기어오르려 하는 것입니다. 한편 비가 그치고 폭염이 찾아오면 가시는 또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수문학적 가설이라 부릅니다. 이 가설에 의하면 빽빽하게 돋아난 가시는 줄기 표면의 공기의 흐름을 가두어 둡니다. 이 정체된 공기층은 식물 내부와 외부의 습도 차이를 완화하여 잎과 줄기를 통한 수분 손실을 억제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가시 표면은 마이크로 돌기와 나노 주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조는 이슬 포집 기능을 발휘하여 밤사이 맺힌 이슬을 놓치지 않고 붙잡아 둡니다. 가시는 대기 중에 수분을 수집하는 안테나였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장미가 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봄 가뭄과 여름 폭염을 겪은 장미는 DNA의 염기서열 변화 없이도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후성 유전학적 마커를 남깁니다. 이 스트레스 기억은 환경이 좋아져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한국의 매운맛을 본 장미는 언제 다시 가뭄이 오거나 정글이 될지 모른다 는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계속해서 가시로 무장한 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격하는 후천적 가시 과다 현상의 본질입니다. 결국 한국에서 장미의 가시가 많아지는 것은 질병도 태화도 아닙니다. 그것은 태고적부터 간직해온 장미의 야생생존 본능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넘치는 물을 만나면 정글을 탈출하려는 등산가가 되고 메마른 가뭄을 만나면 물 한 방울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는 장미. 이제 그 붉고 날카로운 가시를 볼 때 우리는 장미의 고요하지만 치열한 투쟁의 경의를 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를 변화시켜 살아남으려는 숭고한 생명력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